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도 지난회에 이어서 간첩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판 마타리로 불리는 여간첩 김수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이 해방 공간에서 북한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다가 검거된 이 김수임 간첩 사건은 정말 드라마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지만 매우 그 소재나 그 내용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김수임의 신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임은 1911년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냐면 개성에서 보냈습니다. 개성 그 선주교 밑에 있는 빈민촌에서 아주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정말 한두 끼 밥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11살 먹었을 때 민며느리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죠. 그래가지고 15살에 이제 신랑과 이제 정시로 혼인을 하면서 사는데 그 횡포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경성, 서울로 올라오죠. 서울로 올라왔는데 운이 좋았어요. 그 미국인 독신 여성분의 양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어머니가 바로 이 김수임을 당시 이화여전에 보냅니다. 지금 이화여전 대학이죠. 이화여전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공부도 잘했고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화여전에 다니면서 이제 자기 기숙사 룸메이트인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죠. 모인숙 씨를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우 관계를 넓힙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이강국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죠. 이강국이라는 청년은 조선공산당을 거쳐서 남조선 노동당원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강국과 열애를 합니다. 그래서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동거생활. 이게 동거생활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강국이가 이제 그 미 군정에서 소위 이제 조선공산당 활동을 불법하는 바람에 이강국이가 이제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이강국 하면은 당시 국내 공산 세력 중에 박헌영, 이강국, 이주화 등을 꼽을 정도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급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강국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이제 파타임이 나죠. 파타임이 나는데 이제 그 무렵 이제 김수임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일을 하면서 통역 일을 하고 또 미 군정청에서도 통역 일을 합니다. 통역 일을 하면서 이제 미 군정청 그 직원이 됩니다. 직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학 실력도 뛰어나고 또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까 첫 번째 남자는 이강국이었고 두 번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존 베어드라는 당시 미군 대령이었습니다. 미 군정청의 중요한 직책인 헌병대 대장을 맡았어요. 근데 거물급을 만난 거죠. 그래서 존 베어드 대령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합니다. 동거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동거하는 데까지 끝나고 또 당시에 그 사교계에서 유명한 이제 인물로 많이 이제 지목이 된 것이 바로 김수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 애인을 다시 만난 겁니다. 이강국이를. 그래서 이강국이가 이제 그 도피를 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월북을 해야 되는데 쫓기는 형사가 되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미 군사 고문단, 그러니까 김수임이가 아는 미 군사단 고문단에 바로 숨겨줍니다. 거기는 안전하죠. 미 군정청 그 고문관이 사는 집인데 감히 당시 우리 그 서울 경찰국에 있는 사찰과에서 이 수사를 했거든요. 그때 그 이제 담당했던 검사가 누구냐?
오재대 검사라고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이 오재대 검사와 서울시 경찰국에 있는 사찰과 팀들이 이 김수희 사건을 계속 이제 추적을 했던 것이죠. 추적을 했는데 이강국이는 이제 그 안전하게 있다가 월북을 하게 됩니다. 북한으로 갈 때도 바로 이제 이 존 베드 대령의 그 승용차를 이용해서, 관용차죠, 이걸 이용해서 개성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무사히 월북을 합니다. 이강국이는 월북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게 북한 정권의 그 전에 만들었던 그 전 단계로 이 과도적인 정권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에 의해서 설치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외무국장. 그러니까 이 지금 개념으로는 그때 그 당시 외무국장은 외무상입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임시인민을 북한을 대표하는 외무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장 호칭을 다 썼죠. 외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았죠. 자, 그런데 이강국 얘기는 별도로 나중에 좀 다루고 해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전 애인을 갖다가 북한으로 월북하는데 도와준 것에 그쳤으면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강국이가 이제 공작원을 난파시킵니다. 2명을 난파시켰는데, 난파시킨 2명의 이 공작원을 자기 집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존 베어드랑 같이 동고생을 하는 그 집에다가, 공간에다가 같이 숨겨줬어요. 그러니 이 국내에서 간첩 공작 활동이 편하죠. 미 군정청의 헌병대 대령 공간에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리 경찰 사찰팀은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미행을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외에도 미 군정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한다는,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철수한다는 정보를 빼가지고 이제 북한에 전달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북한에서 유조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돈을 유조지폐를 만들어 와서 국내로 반입을 하는데, 그때 바로 이 김수임은 바로 그 헌병대 대령의 그 승용차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유조지표를 가져와서 국내에다가 이제 뿌리는데 그걸 도와줬죠. 이 이외에 총 19가지의 제목이 붙었습니다. 워낙 거물급 미 군정청 간부하고 동거하는 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섣불리 체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미 군정청 산하에 있을 때 이 소위 그 서울시경의 사찰팀이 거기를 압수수색하고 체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체포를 했냐면 친한 친구인 모윤숙 집으로 불러냅니다. 김수임을. 그래가 1950년 4월달에 그 모윤숙 집으로 불러들여서 김수임을 거기서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해서 군사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이 남자라는 게 매정한 것이죠. 이 존 베드 대령은 지금 자기가 동거하고 있던 여자가 간첩 혐의를 받고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또는 압력을 행사해서 빼낼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심정인데, 벌써 이 간첩 혐의 사실을 확인을 하고, 아, 내가 김수임한테 이용당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 이래저래 해서 미 본토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김수임의 보호막은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김수임하고 존 베어드 대령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김수임은 이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아서 그때 이제 그 적용된 법이 뭔지를 좀 잠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수임에게 붙여진 죄목이 뭐냐면 국방경비법 제 33조 간첩 이전 행위였습니다. 간첩 이전이. 자,
아까 말했죠. 9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아까 열거한 거 말고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육군 특무대에서 사형수로 수감 중인 그 죄수가 있었어요. 이 남로당 군사부장입니다. 빠치단 총책인데 이중업입니다. 이 중업이를 빼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월북시키는데 또 큰 도움을 줬죠. 자, 이러한 등등의 사실로 해서 결국은 1950년 6월 19일 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자, 6.25 남친전쟁이 시작하기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자, 그러다가 6.25 남친전쟁이 이제 일어났죠. 발발했죠. 그래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사형을 집행합니다. 자,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전설적인 여관첩 마타리가 42살에 사형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김수임도 마찬가지로 한참 자기 인생에서 여자로서 전성기를 구사할 시기에 바로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김수임 사건을 김수임이 미 군전청 고위 간부하고 같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소위 그 남로당의 전 애인의 그 소위 그 간첩 공작 활동을 도와주고 월보를 시켜주고 또 자기 집에 숨겨주고 또 육군 특무대에 있던 그러한 남로당 군사부장을 갖다가 직접 빼와서 월보를 시켜주고 이러한 혐의가 대단했죠. 그래서 한국판 마탈이라는 소위 애칭인가요? 별칭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수임 사건은 여러 차례 각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이 김수임 사건을 많이 다뤄졌습니다. 책도 나오고. 자, 그런데 하나 이제 김수임 사건에 대해서 하나 이제 또 다른 약간의 다른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도 8월달이었습니다. 당시 AP통신에서 미 국립 문서 보관소에서 있던 자료가 1950년대, 40, 50년대 한국 관련 자료가 해금이 됩니다. 이 해금된 자료를 보고 김수임 사건은 조작됐다. 당시 이제 미 군정 측에서 바로 이제 미 본토로 본국으로 보낸 정보 보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의 그 소위 수사기관에 고문에 못 이겨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서를 제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할게요. 당시 현재 있던 한국에 있는 정보기관원이 자기의 상사가 되는 존 베어드 대령의 이러한 그 무지막지한 이제 거의 그 김수임한테 이용당한 사실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악용당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베어드 대령에 대해서 나쁜 정보 보고를 본국으로 보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정보를 알려줬다 하는 부분만 밀고 들어줬어요. 다른 것도 밀고 들었지만 그래서 당시 존 베어드 대령은 이러한 고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정보를 입수해서 소위 북한에 넘겨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미 국립 문서 보관소에 있는 이 해금된 이 문서의 이 정보 보고는 크게 신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수임이 자기 동거남의 그러한 배경을 이용해서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을 지원하고 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